쉽게 이제 남들한테 설명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십신 용어. 십성이라는 건 식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고유 속성이 이제 고유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한 것 고유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정하다. 십신이라는 것은 이런 식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이거예요. 이건 변동된다는 거예요. 이 변동을 보는 것이 이제 어디에 좌했냐, 어디에 좌했냐에 따라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해주고 일단은 요 십성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즉 목을 중심으로 나와 똑같은 것을 우리는 비겁이라고 해요. 비견겁제라고 하는 거야. 비견겁제. 이게 나와 같은 동일한 거. 내가 목이잖아. 목과 동일한 거. 이거는 이제 동일한 것을 비견이라고 하고 음양이 다른 것을 이제 겁제라고 하는 겁니다. 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라는 것은 나를 화는 뭐야? 이제 식신상관이 되는 겁니다. 식신상관. 그래서 비견은 간목이 되는 거고 겁제는 을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신은 뭐가 되는 거죠? 병화가 되는 겁니다. 정화가 되는 거고. 금은 뭐죠? 나와 이제 대칭을 이루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경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거, 편관이라고 하는 거고, 신금을 우리는 정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일정한 겁니다. 이 수는 이제 우리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임수를 우리는 뭐야? 나한테 이제 도움을 준다. 나와 어떤. 이거는 이제 우리 편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이건 뭐 쉽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토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무토를 우리는 편재라고 하는 거고, 나의 인지력이 어떻게 형성되냐 편재. 그 다음에 기토를 우리는 정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편의 그룹을 한번 봅시다. 편이라는 것은 비견이구나. 비견. 그 다음에 식신이구나. 그러니까 갑, 병. 근데 편관이구나. 편관. 경이지겠죠. 그 다음에 편인이구나. 편인이구나. 임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편재인 무토. 근데 무토가 전부 편이라는 거면 편의 의미는 뭐죠? 여유가 있구나. 여유 있다. 편. 여유 있으니까 남의 말 들어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듣죠. 여유가 있는데 뭐. 시간 많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네 하고 싶으면 급하면 너 먼저 해. 난 천천히 할 거야. 이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경, 경임, 무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알아서 할게야. 급하면 너부터 해. 여유롭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남의 말 안 듣는다, 잘. 내 고집대로 한다. 내 주관대로 한다. 그래서 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주관성이 좀 강하고, 약간 능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능동성. 왜? 그 이유는 여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 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발을정자가 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끝났다 뜻이에요. 끝났다. 그리고 새롭게 또 쓰라는 거잖아요. 5개. 발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다시 위에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써나가는 뜻입니다. 이 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정을 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세는 겁니다. 이 됐죠? 정은 뭐야?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뭐야? 약간 조급합니다. 조급.
조급하다는 겁니다. 막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겁제 의리제겠죠. 상관이 뭐죠? 정관, 신, 정인, 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제, 기토 전부 다 이런 게 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양간들은 전부 편이고 음간들은 다 정이라는 것이 조급하는 겁니다. 얘네는 주관적인보다도 조급하니까 막 객관성을 갖고 있는 거는 확실해요. 약간 이 사람들 객관성이 있어요. 하지만 수동적이라는 거, 수동적인. 그러니까 얘네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동적이니까. 이런 수동적이니까 뭐 귀가 얇은 겁니다. 대신 장점은 객관성이 있다는 거, 객관성. 이 사람은 너무 주관이 뚜렷하지만 대신 능동적인 성향을 갖고 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예요. 넌 참 객관적이다 이 말은 사람 돌려가게 한 겁니다. 너의 줏대가 참 없구나. 네. 돌려가게 한 거지. 야, 넌 참 객관적이어서 괜찮다. 너는 젖밥이야. 너는 한마디로 밥이야, 밥. 이런 뜻입니다. 넌 참 객관적이. 이렇게. 그게 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목화토금수 5개, 나누면 10개가 되겠지만 이 일간에 따라 이 퀘스천 뭐에 따라서 목이 똑같이 5개로 분화되는 겁니다. 뭐 음양을 따지면 10개로 되겠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금이다 이거야. 금. 예를 들어 금이다 그러면 이 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목일간이면 이거 똑같이 보면 되는데 이게 금일간이다 그러면 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수일간이다. 그럼 목은 뭐가 돼요? 상관이 되는 거야. 식상이 되는 거야. 식상. 식신상관이 되는 겁니다. 이 화일간이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목이 인성이 되는 겁니다. 인성. 이 토일간이다. 그럼 뭐가 됩니까? 목이 관성이 되는 겁니다. 관성.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금일간한테 화는 뭐가 돼요? 우리 배웠잖아요. 화극금, 관성이 되는 겁니다. 안성. 하지만 수일간한테 뭐야? 또 재성이 되는 겁니다. 화일간한테는 비겁이 되겠죠? 비거. 토일간한테는 인성이 되겠죠? 인성.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뭔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라는 거죠. 금이 금이니까 비겁이 되겠죠? 네. 수가 되면, 수일간한테 금은 뭐야? 인성이 되는 거고. 인성. 화일간한테 금은 뭐야? 재성이 되는 거고. 대성. 토일간한테 금은 뭐가 돼요? 인성이, 토일간 되면 식상이 되는 겁니다. 식상. 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수는 뭐예요? 금일간한테 수는 뭐야? 식상이 되는 거잖아요. 수일간한테는 비겁이 되고, 화일간한테는 이게 뭐예요? 관성이 되는 거예요. 수국화. 토일간한테는 뭐야? 재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일간은 할 것도 없죠. 목일간은 요대로 따르면 되는 거. 목일간들은 그냥 그대로 목일간들은 자기 속성만 가지고 살아요. 관계와 속성이 같으니까. 나머지 일간들은 이렇게 다 바뀐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의 근본 속성은 뭐예요? 비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상호 보완해서 잘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목운이 와가지고 일간이나 어떤 관계를 꾸리더라도 이 목 자체는 비견 겁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 문제야, 사람 문제. 네?
어떤 사람? 미숙한 사람. 아닌데 전 사물 문제죠. 그러면 아직 미제의 상황. 어떤 사람과, 이거 못과 금은 사람과 사물을 다 의미하는데, 사물이 다면 아직까지, 뭐야? 무의 상태라는 거야, 무의 상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제의 상,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은 사물이란 뜻이고,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금이 뭐 어떤 걸 갖다 해도 금 자체는 뭡니까? 관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물일 때는 뭐야, 이제 기재가 되는 거야. 기재. 이미 만들어진 것들 기재가 되고, 이게 사람이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수화는 뭡니까? 수화. 화는 뭡니까? 아주 꿈이에요, 꿈. 기본적으로 꿈이고, 수는 틀이 되는 겁니다. 꿈. 사람이 어떤 꿈을 꾸냐 이거죠. 어떤 틀을 이루고 싶으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수를 갖고 있다. 이것이 식상의 관계든 비겁의 관계든 관성의 관계든 재성이든, 이 사람은 어떤 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 화를 갖고 있다. 그럼 이게 관성이든 재성이든 필요 없이 나는 사람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해되셨습니까? 네. 화금이 있다 그러면 사물을 기재하려는 꿈을 갖고 있고, 사람이 성숙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구나. 금수로 되어 있다 그러면 사물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사람이 이미 성숙되어 있는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알아차리라는 거죠. 근데 수목이 되어 있으면 뭐야? 틀은 이건 뭐야? 사람이 어떻게 틀을 갖추기 위해서 아직 미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 틀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수목의 구조는, 요 수라는 것은 목한테는 실력이 돼요. 예? 하여튼 금한테는 뭐야? 경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그게 관계들이 항상 변동이 되는 건 변동. 근데 속성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좌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임수를 갖고 있는데, 요 밑에 지지가 뭐냐에 따라서, 이건 어디에 앉아있냐에 따라서 이 임수의 이 상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앉아있어야지. 이 임수는 어디를 관념하신 겁니까? 겨울을 관념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봄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여름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가을이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임수는 겨울을 관념하고 싶은데 내가 앉아있는 좌가 봄, 여름, 가을이 되다 이거야. 그럼 임수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직 자기 임수의 작용력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12운성이라는 그 용어로 배울 겁니다. 간목일간에 임수가 있다고 해도 여기에 반드시 임수는 여기에 겨울의 글자를 갖고 있어야 비로소 임수와 간목의 어떤 작용이 원활해진다는 뜻이지, 여기에 봄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 가을이라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은 이 간목과의 관계는 어떨지는 어디 좌에 있는 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갑이 또 어디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갑이 또 어떤 상태인지를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갑은 어디를 관념하신 거예요? 봄을 관념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름, 가을, 겨울의 글자가 있으면 이 관계에서 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어디에 좌했냐,
어디 위에 앉아 있느냐. 이렇게도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좌했냐. 어디에 좌했냐는 요 감목이 현재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12운성이라는 겁니다. 12운성. 선생님 제가 경금이 진토 위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맨날 뭔가 미완성된 것 같이 만족을 그렇지. 못 느끼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렇죠, 바로.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12운성이라는 논리로 이제 배울 거예요. 경금은 반드시 신이라든가 신유술을 분명히, 그러면 경금이 찾고 싶은 건 뭐예요? 신유술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족력을 찾는 거 신유술입니다. 신유술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나의 올바른 자격력이 생긴다는,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는 근이라고 하는 거야, 근. 근. 네네. 통근했다. 이 근이라고 하는 네네. 겁니다. 이 근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글자의 계절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경금이 지금 수월의 통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로 가고 싶은데 내가 안 내는 좌니까 내가 가면 이것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진술충을 하는 겁니다.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현 상황에서. 천간만 간다고 천간만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네. 지지가 또 지가 원하는 대로 갈 때도 반드시 천간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간지는 한 몸 일체입니다. 네. 그래서 육식간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간을 체라고 하는 거고 지지를 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은 활용이고 사용이고 체는 뭐 몸체라는 거, 몸체. 그 육식간지는 이렇게 형성되는 거니까. 저 혼자 가면 이 진도 버리면 돼요. 네. 그러면 되는 거죠. 뭐. 남편 버려야 되겠네요. 버리고. 나도 뭐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일지라는 것은 일지는 현재 내가 이루어진 공간이고 그 공간을 버리고 떠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네네. 그래서 이 십성과 십신 이 관계에 대해서만 명확히 알고 있으면은 이제 12운서이라는 논리로 이 12운서라는 운폭을 얘기하는 거. 운폭. 천간은 파동이라 그랬잖아요. 천간은 파동을 보이는 겁니다. 지지는 진동을 보이는 겁니다. 이 파동의 운폭을 결정하는 게 12운성이에요. 파동의 운폭이 어떻게 되나. 짧게 움직이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운폭을 보는 겁니다. 이 길게 움직이는 것은 뭐야? 자기가 자기 계절을 만났을 때 길게 움직이면 다른 계절에서 파동이 짧아집니다. 경금이 가을에 있어야지만이 밑에 가을을 갖고 있어야지 이 경금의 운폭은 이렇게 여유 되는 거지만 이게 다른 계절에 있으면 이 운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거리가 짧아지는 겁니다. 거리가 짧아지는 겁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경금이 인에 있는 거와 진에 있는 거는 완전히 그 의미가 틀리겠죠. 이는 감목이 있고 진은 을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편의 관계잖아요. 이건 정의 관계잖아요. 그 경인들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경지는 여유가 없어요. 정의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 이해됐죠?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네네. 그리고 요거 가지고 그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만만해. 갑신도 마찬가지예요. 갑신도 여유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갑술은 여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신금이 있으니까 정의 관계가 되니까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땅 파는 겁니다. 파고 파고 또 파고 하는 겁니다. 계속. 좀 쉬어라 그래도 이 갑술 있는 사람은 우리 뭐라 그러면 에너자이저라 그래. 저 지구 국가장 경진도 마찬가지 에너자이저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럼 어느 게 잘 파지겠어요? 경진들은요 아직 지는 부드럽잖아요. 네. 잘 파져요. 정수기 안 파집니다. 경진들은요, 잘 파지니까 이 사람이 착각을 해. 네. 네. 근데 갑술들은 잘 안 파지니까 뚝심이 있어요. 경진들은, 이거 봐라.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방 두들겨 맞는 겁니다. 너무 수월하게 파니까.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훅 하고 다녔다 나중에는 손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좀 쉽게 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야. 경진들은. 왜? 진월에는 이 새싹들이 널려 있으니까 또 부드럽고, 그러니까 내가 다루기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점점점 어떻게 머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진들은 처음에는 좋았으나 나중에는 힘들다고 느끼는 겁니다. 얘네들이 머리가 커짐으로 인해서. 하지만 갑술들은 처음부터 힘든 나중에는 수월해지는 겁니다. 저 반대의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경진들은 처음에는 뭐든지 잘하는 것처럼 잘해요. 실제 잘하고 잘하지만 가면 갈수록 힘들어하지만 갑술들은 처음엔 무척 고생합니다. 잘 미숙하고 왜 갑 자체가 미숙이고 경금이 성숙이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단단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면 경진한테 사법고시 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갑술한테 빨리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어요? 못 내놓겠어요? 못 못 내놓죠. 내놓는 겁니다. 네.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경진들은 실용적인 학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술들은 이상적 학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 공부들. 경진들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한 거네요. 음, 경진인데 9번이나 시험 쳐가지고 갔으니. 아유, 그게 뭐그 옆에 이제 글자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원래 이 검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진이잖아요. 뭐든지 쉽게 생각하잖아요. 즉흥적이고 그러게요. 네. 진득한 맛이 없잖아요. 처음엔 잘하는 네, 것 같지만 네. 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요, 세상 일을. 정치를. 네. 그 다음에 진토니까 자기 식구들만 모으려고 그러잖아. 홈이잖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뭐야, 자기가 갖고 있는 뭐야. 내가 이제 묘에서 신가장은 경금 만들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건 좋고, 이 당근만 주려고 그래, 당근. 채찍을 안 치고. 경진들은 이 채찍 대신에 주워 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진에 있는 새싹들한테 이 뭔가 나처럼 할 수 있다고 뭔가 희망을 주고 하지만 그 모습은 그냥 주워 주는 겁니다. 갑술들은 그게 채찍을 치는 겁니다. 채찍을 더 해. 심하면 이제 구타가 나오는 거지. 구타. 이런 개념으로도 이제 이해해 줄 수 있다. 나중에 이건 60간지 공부할 때 할 거지만은 그런 개념들을 그래서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이 십성이 이제 뭔가를 지금 대체 귀동량으로만 들었지만 이제 명확한 의미를 알게 됐죠. 요거
요 앞전에도 한 번은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대충 넘어갔지만 이렇게 이제 아, 네. 디테일하게 좌가 뭔지, 어떤 좌. 네네. 네. 이래서 이게 이제 어떤 용도로 쓰냐면 제가 이제 이런 게 어떤 사람이 가보가 이렇게 있었어요. 가보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운에서 이제 임이 왔어요. 그래서 갑이 임을 보니까 인성이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임자로 와버렸네. 얘는 지금 봐봐요. 지금 간목은 오화에서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오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너무 강해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어? 근데 자가 들어와 버려갖고 야 휴식 그만해. 임수 오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괜히 휴식하고 있는 나를 갖다 건드는 거예요. 갑은 봄에 밥이 이제 봄에는 왕하다 그러고 여름에는 강하다 그러는데 왕하다 그러는 혼잡이란 뜻이에요. 왕하다. 즉 모든 거 갑은 봄을 관념화 시켰다는 거야. 이런 거에서 이제 갑이 봄에 있으면 이제 이걸 왕이다 그래. 왕. 왕은 매일같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봄이 이건 이제 혼돈. 정신이 혼돈하고 물질이 혼잡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럼 이게 이것을 봄에 쭉 정리하기 위해서 봄이 무조건 검증 과정, 간목한테 보면 검증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여름에 이제 뭐야? 예? 이제, 이제 대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요때를 우리는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강하다. 왜? 검증 과정을 잘 거쳐왔으니까 강한 모습이니까 이제 더 이상 아랫사람 부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이랬었죠. 요 과정은 혼돈 과정이 아니고 이제 분별됐다는 거야. 딱딱딱 분별됐다. 나는 그늘에서 꿀을 팔 때니 여기 있는 병아 정아 니들은 나가서 일해라. 그래서 이 병정들은 갑한테 뭐 아랫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강해졌으니까. 그래서 그 임수운이 와가지고 이제 강해졌잖아요. 강해지다 보니까 자기 수기가 점점점 자기 갖고 있는 실력이 점점점 고갈되니까 임수우니까 실력을 좀 다시 갖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퇴근하고 학원 다니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자수를 데리고 와버렸네. 거 좋다 말하는 거죠. 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느닷없이 지방으로 신규 현장을 가서 관리 감독해라.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직책은 올라가겠죠. 예? 네. 뭐 사무실에서 꿀 빨고 있다가 새로운 현장 가서 개고생하는 겁니다. 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느닷없이 지방으로 발령나. 근데 직책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정편 다 포함해서 인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의 수행 능력의 증감을 얘기하는 거야. 나의 수행 능력. 내가 어떤 프로젝트나 일이라는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활동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활동 영역. 나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었다. 뭐 이런 나의 활동 영역입니다. 아니면 나의 활동 뭐 능력이라고 상관없어요. 나의 수행 영역이라고 하는 활동과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성은 뭐야? 사람 수동적인 모습이 있지만 식상은 나의 뭐야? 이 능동적인 모습이야. 되게 객관적이고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성과 식상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성이라는 것은 나의 인지력입니다. 인지력. 재성이 나의 인지력. 그래서 이거는 뭐야? 뭐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세계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 때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때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고집불통이라든가, 그러니까 나의 그 성향을 어떻게 하겠다, 쭉 드러내겠다. 이런 것이 재성이라는 겁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뭐죠? 나의 효과 증대입니다. 결과입니다. 나의 효과가 얼마큼 증대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전부 다 이건 결과. 가장 중요한 결과. 어떤 네가 결과를 낼 것인가. 효과 증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효과 영역. 효과 능력. 효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 효과와 관련된 겁니다. 이 비겁이라는 것은 협동심, 협력, 그 다음에 충성심, 그다음에 업무 분장, 이런 것도 이해하는 겁니다. 비겁이라는 것은 업무 분장.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관성적 관계를 맺고 있다. 아니면 관성은 금이잖아. 금을 갖고 있다. 아니면 관성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면 이 효과가 키워드가 돼요. 결과라는 거. 어떤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네. 효과의 증감 문제라는 거죠. 즉 뭐냐. 이 관성이라는 건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이냐 양이냐. 양은 경금이에요. 질은 신금이에요. 배낭에다가 1억 갖고 다니는 것보다도 주머니에 카드 한 장 갖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수고스럽잖아요. 내가 아는 형님이 이제 그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7년 도망 다녔어요. 한 60억 횡령했어요. 큰맘 먹고. 그래가지고 뭐 7년 넘어서 잡혔는데 뭐 징역 한 3년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집 앞으로 도망간 거야. 그 빌라를 살았는데 그 앞동 꼭대기에다가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그 밑에 층에다가 자기 누나를 살게 하는 거야. 근데 이 형사가 대단하면 이 집을 이제 계속 7년 뒤에 애들이 맨날 학교 끝나면 이 앞동에서 있다가 저녁 늦게 맨날 가더래. 그거를 너무 그래도 몇 번 확인해 봤는데 그 이제 누나 집이니까 이제 의심치 않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 갖고 그 위층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던 거야. 네. 그 초창기에 이제 도망 다닐 때는 그 배낭에다가 3억 갖고 다녔대. 3억.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그래가지고 7년 여기서 숨어 살다가 잡혔는데, 그 형사가 그거 너무 수상한 생각해갖고 처음에는 의심 안 했는데 너무 빈도수가 잦더래.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형님이 이제 이 관성이 많어. 관성이 혼잡돼 있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일하게 일어나도 인성 혼잡, 식상 혼잡, 비겁이 혼잡돼 있고, 재성도 뭐 정편이 혼잡돼 있고, 쓰면 그런 용도가 많다는 거죠. 아예
편은 편, 뭐 정은 정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음, 이런 개념들도 이제 알아야 돼. 네. 근데 이러한 의미들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사주에서 경금일간이 과연 내가 천간에 뭘 쳐봐. 여기 뭘 갖고 있냐 이거야. 어디에 갖고 있냐 이거죠. 경금한테 있는 것이 뭐예요? 연간에 임수가 있네. 네. 어머 무슨 관계예요? 식신을 갖고 있네. 월간에 뭐 갖고 있어요? 어? 경금. 비견을 갖고 있네. 그 다음에 시간에는 기토. 이거 뭐야? 정인을 갖고 있네. 이 정인이 문제야. 정이니까 사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정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비겁이 오든 뭐 식상이 와서 이제 정이라는 것은 이제 인성을 이제 끝내란 뜻이잖아요. 끝내고 다시 써라. 그러니까 비겁이 정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비견이잖아요. 어떻게 되면 비견, 겁재 이 순서입니다. 식신 똑같습니다. 천간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다음에 다시 뭐 비견 아, 똑같습니까? 근데 비견을 찾고 싶은 거지 계속적으로. 네. 나의 인성은 끝났다는 거야. 끝났다. 나의 수행 능력은 이제 끝났으니까 비견들을 찾아야 되겠다. 비견의 관계를 맺고 싶겠다. 이 뜻입니다. 선생님이 그래도 비견 식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인만 아니면은 그러니까 밖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되게 여유롭게 보입니다. 네. 근데 안에서는 뭐 그냥 뭐 너무 조급하죠. 번개불에 콩 구워 먹으려고 그러죠. 빨리 마감해야 되니까. 정은 마감하라는 뜻이거든. 빨리 다음 비교도 넘어가라는 뜻. 이런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원론적으로 이 기토라는 것은 이 정제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고, 이 경금이라는 것은 이제 편간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고, 나 역시도 편간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고, 이 임수라는 것은 뭐야? 편인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원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뭐냐? 생각이야.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지에 있는 것은 현실, 행동이고, 지장간에 있는 것들도 다 찾으면 돼요. 지장간에 뭐가 있나, 없나. 그럴 때 그것들의 모습만 이렇게 살펴주면은, 그래서 이 지장간이라는 것은 이제, 이 질이라고 해요. 완벽한 질, 행동,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라면. 그 지장간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는 기물이라고 그래, 기물. 유형이니까. 천간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상이라고 해요, 기상. 꿈이니까. 기상, 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기운이라고 해도 되고. 기물이 되는 겁니다, 기물.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는 건 다 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사물이 될지 사람이 될지는 그때그때 판단하면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물상론이라는 거예요. 물의 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물의 상을 어떻게. 그러면 이 물상이라는 것은 내 기물의 상을 찾는 거예요. 기상. 그러면 이 관계성에서 이 사물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는 이 재료와 도구의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재료와 도구의 개념을. 이 재료와 도구.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도구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식상이라는 것은요,
이 식상적 관계라는 건 나의 아랫사람입니다. 아랫사람. 식상들은 보통 사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응? 사람으로 판단하는 거고. 식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인성이라는 것은 뭐죠? 이건 사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니죠. 인성은 나의 윗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과 인성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윗사람이고 식상은 아랫사람이에요. 근데 이 재성과 관성은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 사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사물의 개념. 재성과 관성은 사물의 개념. 재성은 내가 어디에 기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 터전이라든가 또 환경적 요소가 되는 거고, 관성은 거기서 내가 무엇을 실제적으로 얻는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야. 월급을 얻는 건지 사업적 이득을 취할 것인지. 그 재성과 관성은 사물적 관점이고, 인성과 식상은 사람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럼 비겁은 어떤 거겠어요? 비겁은 뭐가 되겠어요? 비겁은. 비겁이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비견이 있는 사람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뜻이고, 겁재가 있는 사람은 남들도 같이 잘 먹고 잘 살자야.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비견 구조니까 일단은 나부터 살자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관계가 그런 거지만 결국 이 경금 자체가 이제 이 관성주에서 평간이잖아요. 네네. 평간이라는 것은 아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것보다는 약간 불확실성에 목숨 걸어요. 신금은 진짜 실질적인 거에 목숨 거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보겠다는 거가 신금이지만, 경금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약간 불확실성적인 효과도 만족한다는 뜻이야. 아주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 왜? 기다릴 줄 아는 거야. 왜? 언젠가 저게 실질적으로 변할 거니까. 하지만 신금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빨리빨리. 바로바로.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저는 경신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바로바로지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향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 관성이 혼잡되면 된다고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관성 자체가 혼잡돼 있버려져요. 그렇게 이제. 선생님,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요 앞전에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십신의 관계를 형성하지만, 그 안에 있는 속성이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그쵸.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지만 이제 간목이 들어올 때 이게 재성으로 들어오지만 이거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사람을 보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요? 갑은 나를 자극시켜주는 사람. 을은 나를 꼬시는 사람. 그거 음양합이 되니까 날 꼬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꼬시든지. 네. 그런 거를 천간합은 묶인다. 뭔가 속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내년에는 갑진년이라, 내년에는 재성이, 아까 재성의 뜻을 알았잖아요. 재성의 뜻이 뭐였어요, 아까? 나의 인지력. 인지력. 나의 인지력을 갖추려고 그런 거예요, 갑이라는 인지력으로. 나를 자극시키는 거죠. 뭔가, 인지력.
근데 진중 을목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가졌어요? 어? 나의 속성을 버려야죠. 이렇게 가야 돼. 좀 더 부드러워지라는 거죠.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의 너무 통제적 기운을 갖다가 약간 이 존재적 기운, 존재성의 기운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재성을 자꾸 부각시켜주라는 뜻이지. 나의 존재성, 나의 실체는 이러이러하다는 걸 알려주라는 거지. 이 경금은 통제성도 있지만 이 보호성도 강하다. 근데 남들은 경금만 보면 통제적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이 경금 자체에서는 좀 물음표 치는 거예요. 나는 통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자체는 경진으로 있기 때문에 되게 보호적 성향이 강한데 왜 경술로 있다 그러면 아니죠. 이 경술이 제하잖아요. 저거 남연이 얘는 통제성이 엄청 강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우리나라 나라도 이겨먹은 애 아니에요. 저 태릉선수 입천해가지고 성형수술하고 오네요. 눈수술하고 오네요. 나는 100% 장담하는데요. 남현이 얘 정청조 공범이에요, 공범. 지금 나라를 이겨먹으려고 지금 저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십신을 어떻게 십신과 십성을 어떻게 잘 요리하느냐. 이건 이제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많은 연습이. 네,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이걸로 알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어때? 요런 것들을 이제 오늘은 이제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내가 다뤄주는 겁니다. 그냥 그래야지 이제 선생님, 여기 아까 임상에서 올라온 그 임신 일주 가지고 있던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치과 의사. 치과 의사. 예. 네, 그거하고 제가 왜 얼마 전에 그 임다일주 그 친구 예. 그 보내준 거하고 약 비슷한 거 같으면서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것들 하나씩 느끼는 거죠. 그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아요. 네. 모든 사주의 판단 기준점은 시주예요, 시주. 태어난 시를 모른다? 그런 사람이랑 대화 10분 이상 하지 마세요. 태어난 시를 모른다? 네. 대화, 내가 진짜 한 100사람을 감명 달았는데 태어난 시 모르는 사람 치고, 뭐 이 사람이 잘 살고 뭐에 따라서, 내가 남들한테 뭘 전달해 줘야 될지, 뭘 전송해 줄지 모르고 살아. 태어난 시라는 건 나의 후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후대. 후대라는 거. 태어난 시는요, 모든 사람은 선대의 것을 후대에다 전달해주는 체계거든요. 어? 네. 태어난 시를 몰라. 그럼 내가 죽어서 이름을 남길지, 이 뼈다귀를 남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산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까 보니까 너무 비슷해가지고 미진하고 진미하고 병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을이 있고 한 사람은 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딱 돼 그죠. 있더라고요. 이 사주 네, 같은 그래서 경우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차이가 나겠죠. 이 미진조합이라는 거야. 미진조합. 네네. 진미형이잖아, 형. 뭔가 고치는 겁니다. 조절하고. 네. 네. 형이라는, 묘지의 형은 조절하는 거고, 생지의 형은 증폭하는 거고, 왕지의 형은 분별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생격, 형 할 때 다 배울 건데, 네네. 이 형에서도 묘지의 형들은 조절하는 겁니다. 조절.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치과 의사 하는 이유가 뭔가 조절해 주는 거예요. 네. 이 이 을목이, 을이니까 기술을 써가지고 조절하는 거고요. 조절하고 그죠? 을목이 진에서 아예 자리 잡지 못했잖아요. 네. 위에선 자리 잡게끔. 음, 그래서 그 치과 의사 하는 거. 물론 치과 의사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손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서, 아니 뭐,
저 치과의사 안 하고 저거 뭐 마사지사 해도 괜찮죠. 근데 임수일간이 마사지 한다는 거 쪽팔리는 거고. 명상이 세상 움직이는 첫 번째가 임수고 두 번째가 병화인데 네. 나름대로 관리자고. 그러면 그 앞에 그 친구는 제가 이 친구는 혹시 그런 그 뭐 금융 이쪽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요? 하는 거는 좀 다른가요? 다르죠. 임자일 주잖아요. 자기도 혼란스러워. 네. 네. 그러잖아요. 임자. 네, 네.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직 물질과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 그 직업이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건 그냥 한번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네.